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지역의 외국인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지역 학교들의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바뀐 졸업식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경남도가 방역 활동을 강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가 여전합니다. 국내에서 17번째, 18번째 확진자가 나와서 접촉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히 중국에선 확진자가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늘었습니다. 먼저 국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을 김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4,506명으로 하루 사이 4천여 명이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49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명이 늘어난 18명입니다. 이 4일에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한국인 여성이 16번째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18번째 환자는 21세 한국인 여성으로 16번 환자의 딸입니다. 17번째 환자는 38세 한국인 남성으로 컨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는데요. 이후 행사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후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확인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날까지 파악한 환자의 접촉자는 무려 1,318명에 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중국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24,024명, 사망자가 490명인데요.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 세계 곳곳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 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과 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8개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모두 200명에 달합니다. 나라별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22명, 태국과 일본이 각각 19명, 한국, 홍콩 순입니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마스크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공식적인 정확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첫 퇴원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2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인데요. 퇴원 이후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재감염 가능성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다시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2일에 입국한 55세 한국인 남성 A씨. A씨는 지난 24일 국내에서 2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증상이 완치됐다며 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치료 2주 만입니다.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가 음성인 경우라는 그런 기존의 기준이 있고요. 증상이 호전되고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2번 검사에서 음성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 2가지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2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퇴원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퇴원한 이후 감염증을 전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부분은 퇴원 전에 음성으로 2번이 확진이 된다는 거는 거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면 되니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퇴원할 때는 바이러스가 디텍션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해가지고 퇴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재감염의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항체의 지속 기간이 불확실해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항체가 있으니까 바로 감염이 다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생겨난 항체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라요. 재감염의 가능성, 누구한테 옮았을 때 이거는 알 수 없어요. 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재감염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돌연변이가 생겨 재감염이 될 수는 있지만 극히 드물겠죠. 사실은 대부분은 없어요. 재감염이 되려면 뭔가 그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그 환자분이 알았는데 항체가 너무 갑자기 확 떨어져서 생기는데 대부분의 어떤 뭐 홍역이나 우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몸에 들어오면 그 몸에서 이겨내야지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겨내면서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똑같은 균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이겨낼 수가 있으세요. 이번 환자 A씨와 접촉했던 인원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는 오는 7일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입국 제한이 검토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경남의 대표적인 외국인 거리인 김해 동상동 일대는 거리가 텅 빌 정도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동상동 외국인 거리입니다. 한낮인데도 조용합니다. 사람보다 오가는 차량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보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바삐 걸음을 옮깁니다. 사람 많이 있을 곳에 안 가고 마스크 끼고 항상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곳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던데요. 주요 고객인 외국인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 상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부 음식점은 매출이 40%까지 줄었습니다. 예, 주말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새 주말도 안 나오고 평일이나 막. 그거지 진짜 필요한 저거 야채 조금 필요한 거 아니면은 안 나오니까 뭐 지금 저 로데오 거리 상인들이 지금 난리라요. 시장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김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만여 명. 중국인은 10명 중 3명꼴로 신종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곳곳이 비상입니다. 외국인들이 단체로 모이는 민간지원센터는 아예 문을 닫았고 김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모든 단체 교육을 취소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에야 센터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모국에 다녀온 중국인 상담은 전화로 대체하는 등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분들이 모두 다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중국을 다녀온 건 아닌데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불안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제한을 하고 웬만하면은 당분간 그 14일 이내는 좀 자제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중국인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모이는 곳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작은 졸업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졸업식 풍경이죠. 졸업생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식의 규모나 장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의젓한 친구들의 모습, 연일 심각한 소식에 불안한 요즘이지만 그래도 한번 미소 지어보시면 어떨까요? 눈물과 웃음이 넘치던 작은 졸업식 현장,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텅 빈 복도. 부모님도 후배들의 모습도 없이 졸업식이 진행되는 이곳은 1년간 수업했던 교실입니다. 경남 대부분의 학교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 학급에서 졸업식을 진행하고 학부모의 참석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학 역시 졸업식과 입학식을 속속 취소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졸업식 풍경. 그러나 졸업생들은 이마저도 추억으로 성숙하게 남깁니다. 1년간의 기록을 영상으로 만들어 함께 웃고 다 졸업했다 우리.
이제 품에서 떠나보내며 눈물 짓는 선생님과 눈물바다를 이루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크게 졸업식을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뜻깊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행복하게 좋은 일들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축하는 없지만 오히려 오랜 시간 인사를 하며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는 친구들. 교실이라는 분위기가 뭔가 더 졸업식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더 나는 것 같아요. 반끼리 약간 추억도 되살릴 수 있었고 더 뭔가 1년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일단 고맙다고 하고 싶고요. 잠시만요. 자녀를 위해 운동장에서 기다린 학부모들에게도 졸업의 주인공들에게도 시기의 규모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을 반에서 하더라도 그런 건 저희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는 친구들과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선생님들이랑도 좋은 시간 보낸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오지 말라고 공문이 와서 못 가나 했는데 또 애가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시간 맞춰서 운동장에서 기다리면 된다니까 그냥 꽃다발 하나 사갖고 왔는데 좋네요. 그러니까 축하한다. 내가 애 많이 싸가서 미안하고 엄마 사랑해. 신종 코로나란 복병에 졸업식은 작고 소박해졌지만 의미가 더해지며 졸업식의 추억은 변함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3차 감염 환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과 확산을 막는 조치가 더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는 음압병상이라는 곳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음압병상은 얼마나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열과 근육통,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와 비슷하지만 전염성이 매우 높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사 증상이 있으면 지역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의심 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실 내부 기압을 의도적으로 낮춰놓은 특수 격리병실인 음압병상. 병실 앞에 공간이 있어 이곳에 문이 닫혀야 병실 문이 열리고 급배기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는 공기 원리에 따라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 오염원은 정화시설을 통해 걸러내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병실 내부가 음압으로 돼 있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중문으로 돼 있어서 중간에 또 한 번 차단이 되어 있고 밖에도 또 큰 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환자들이나 의료진하고 이제 안에 있는 환자분들하고는 이제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병상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서울 5곳, 경기 3곳, 강원 2곳 등 전국 29개 병원에서 160여 개 병실을 운영합니다.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이송 과정에도 공기 여과 필터 등을 갖춘 음압 들것 등의 특수 장비가 운용됩니다. 환자와 밀착 접촉이 불가피한 구급대원과 의료진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고 장갑과 마스크, 고글도 착용합니다. 가래나 기침으로 인해 비말이 묻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말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는데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의료진도 전신 보호복에 글러브 그다음에 덧신에다가 고글을 착용을 보통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보호가 될 테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주면은 뭐 안전하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치료 시설과 장비 등의 부족 사태가 초래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3차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스크에 손이 가기 마련인데요. 마스크 제조업체는 얼마 전부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폭주하는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마스크 생산 라인에서 완제품이 포장돼 나옵니다. 부직포를 투입해 마스크가 만들어지기까지 총 5단계. 시간당 4천여 개의 마스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생산되는 물량은 약 7만 장. 최근엔 작업 인력을 2배로 늘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하루 주문량 10만 장을 맞추기엔 역부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주문량이 평소보다 5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완제품을 보관하는 재고 창고입니다. 평소엔 이곳이 재고로 꽉 차 있는데 지금은 생산하는 즉시 납품되다 보니 이렇게 군데군데 텅 비어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이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주문량을 맞추려면 공장 설비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데 자금만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되는 기간이 8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기계를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아마 가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중국 도매상들의 마스크 구애는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현금 보따리를 든 도매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은 전부 다 가서 10만 장, 20만 장씩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모아서 가져가. 10억, 20억씩 벤팅해 본다니까요. 현재 전국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은 180여 개. 정부는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하루 1,000만 개씩 생산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원자재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산 원자재에만 의존해야 하는 데다 중국의 물량 빼내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획된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재기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매점 매석 기준은 월 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영업한 지 2달이 안 된 업체는 물건을 사들인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팔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시 위반 행위는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매점 매석 행위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7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확인됐습니다. 경남도는 5일 신종 코로나 발생 상황을 공개하며 17번 확진자 접촉자가 자진 신고해 현재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는 5일 저녁이나 6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작성해 유포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가 창원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변에서 중국인 간병인이 기침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내용을 부풀려 지인들에게 퍼뜨렸고 신종 코로나 전염 우려가 걱정돼 글을 썼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SNS 등을 통해 관련 글을 퍼뜨린 유포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방안을 6개 대학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5일 창원시청에서 경남대학교와 창원대학교 등 지역 6개 대학 관계자를 만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 입국자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 개강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지역 대학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경남도가 방역 활동을 강화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철새 도래지와 가축 사육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독과 차량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인 만큼 경남 유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진해 웅동 관광단지 민간사업자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 중 하나는 진해 소멸어민 생계 대책 민원 부분인데요.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지난주 민간 사업자의 토지 사용 연장 동의안을 보류시켰습니다. 진해 웅동 복합 관광단지 공동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개발공사가 그동안 내세운 협의의 전제 조건은 진해 소멸 어민들의 민원 해결이었습니다. 진해 소멸 어민 생계대책 민원은 웅동 골프장 바로 앞인 이 11만 제곱미터 부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소유인 이 부지 매각을 위해 창원시와 진해수협, 소멸어민 대책위 3자 협약을 맺은 건 지난 2012년 2월입니다. 어민들은 당시 문서에 서명했던 날짜 기준 감정가대로 시가 땅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입이 능도를 어민들을 주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고 그러면 생계수단하면 시입이 능도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문구에 보면 매각시라고 했는데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매각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금 시점에 감정가대로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약서에 매각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진해수협 소멸어민 생계대책위원장하고 진해수협 협동조합장하고 또 우리 시하고 그렇게 3자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요는 공정한 감정 가격을 통해 매각을 한다. 그리고 매각 시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절차에 따른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각 시에 관련 법규를 우리가 전체 준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창원시는 어민들과의 협의와 별개로 민간 사업자의 토지 사용 기간 연장 문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6일 이사회에서 토지 사용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민들과 창원시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경남개발공사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이선두 의령군수의 자택과 군수실을 5일 오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5일 오전 이선두 의령군수실뿐 아니라 자택, 오형호 전 군수의 자택과 농장 등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의령의 농산물 브랜드인 토요의 유통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 군수와 오 전 군수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이 군수와 오 전 군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법 안인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며 피해 망상적 발언을 되풀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안인득은 12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불이익을 하소연했지만 오해와 갈등만 쌓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합리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재판부가 안인득에게 생명을 박탈하는 중한형을 선고했다며 1심 형량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시 재판부는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상해를 준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안인득은 항소했습니다. 창원시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예비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사업평가 대응 전략과 스마트 선도산단 등 현안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영시는 5일 시청회의실에서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혁신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석주 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경남도 주관 시군 혁신평가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통영시는 지난해 시정혁신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혁신 사례 컨설팅과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통영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합천군이 5일 남부 내륙 중심도시 건설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군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는 문준희 군수와 합천군의회 관계자,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공청회는 문준희 군수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경과보고와 의견 수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민간합동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제안과 대기업 부품 공장 유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영에서 가마터로 추정되는 매장 문화재가 발견됐습니다. 통영시는 도산면 일대에서 도자기 파편 등이 발견된다는 신고를 받고 매장 문화재가 있는지 5일 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문화재청과 함께 내부 분석 등 조사를 진행해 매장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성군이 오는 4월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주차 안내와 전시관 안내 등을 담당할 군민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군민이며 모집 인원은 17개 분야 194명입니다. 희망자는 엑스포 조직위원회나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번 달 14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김해에서 청년 창업농부 14명을 선발합니다. 김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사이 농업 경영체에 미등록된 예비 청년 농부가 대상이며 창업 맞춤형 교육과 1인당 1,375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 초기 판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민을 위해 농산물 공동 판매 마케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6일까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거창군이 기능성 식용꽃을 활용한 꽃차 소믈리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기초반과 심화반, 가공반으로 각각 30명씩 모두 90명입니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선착순으로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마감 후 신청서와 농지 원부를 거창구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거제시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할 멘토와 멘티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멘토 자격은 거제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멘티의 경우 지역 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거창이 영하 11도, 함안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며 창원 4도, 창녕 5도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 꼭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